안녕하십니까. 2012년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건강의 법칙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명 씨, 네. 혹시 신년 운세 보셨나요? 뭐 재미삼아 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좋았습니다. 아주 시체 말로 대박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그런데 이 신년 운세를 좋게 만드는 데는 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표정이 어두우면 들어올 복도 달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지 메이킹하면 또 김수희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방금 하세미 씨 말씀처럼 인상이 바뀌면 운도 탁 트인다고 하는데요. 호감 가는 인상의 1순위가 바로 웃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도 항상 웃으세요. 스마일. 스마일. 예. 이렇게 김수희 씨는 항상 웃음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2012년도 김수희 씨 웃음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박건웅 리포터도 늘 웃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올해 운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를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볼살이 푹 꺼지게 돼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표정이 어두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살 빠지는 건 좋지만 인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상이 바뀌면 다이어트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 아시죠? 건강을 꼭 챙기시면서 다이어트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두 분 마치 다이어트 전도사 같은데요. 아무튼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분위기 쭉 이어서요. 김수희 씨가 어디 활기찬 현장을 네.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임진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사실 늘 똑같이 뜨는 아침 회의지만 새해 일출은 어딘가 모르게 가슴을 적시는 감동의 물결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동행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곳에 아주 수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야심한 밤에 천막이라니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오늘이 1월 1일, 지금 시간이 6시 15분,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이 이른 시간부터 아주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혹시 소리 들리세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따뜻한 국물 음식을 먹고 있는 이분은 새해를 특별하게 맞이하기 위해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벌어질 아주 엄청난 일에 대비해 몸부터 각별하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어딜 가시려는 듯한데요. 또 봐도 수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 이른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마 했는데 의상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어머, 이 의상이 설마 혹시 해녀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수영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 겨울에 바닷물에 뛰어드신다고요? 네. 야,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이 겨울에 바다에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새로운 마음 또 뜨는 해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한. 네, 이쯤 되면 감 잡으셨나요? 이분들은 다름 아닌 바다수영 동호회 분들이신데요. 매년 1월 1일이면 이렇게 바다에서 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이 특별한 해맞이 행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분들은 평소 건강을 살뜰히 챙기시는 분들이라 조금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야, 새벽 바다. 네. 다들 즐거우시네요. 표정들이 가리시죠. 네. 여러분, 이분이 최연장자 맞으신가요? 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오늘 굉장히 뜨거운 박수 이렇게 환영을 받으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같이 놀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더 젊어지고 있어요, 덕분에. 최연장자라고요? 피부 정말 2012년도 소망이 어떻게 되시나요? 소망이요. 늘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싶고요. 네. 앞으로 쭉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날 해를 온몸으로 맞이하기 전 조그만 의식도 거행되는데요. 바로 대금 연주입니다. 연주자는 올해 용띠이신 신태섭 씨인데요. 이 부메랑 동호회에서는 재간둥이, 재주꾼으로 불릴 만큼 재주가 남다르신 분이셨어요. 자, 바다에서 듣는 대금 소리 더욱더 청아하고 맑은 느낌이지 않나요? 바닷소리와 잘 어우러진 대금 연주에 회원들 마음도 사르르 녹아듭니다. 색다른 느낌인데요. 네. 소리가 안 나. 아니 파도 소리하고 잘 어울려요.
와, 오늘이 다이나믹한 행사 어떤 행사인가요? 부메랑 자체 행사인데요. 예, 매년 해마다 연초에 네. 바다수행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려고 한 그런 행사입니다. 겨울바다에 뛰어들 때 어떤 이런 매력 때문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한다는 그런 쾌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살끝을 파고드는 맹렬한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1월 1일 새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이들의 의지는 팔팔 타올랐는데요. 바다에 뛰어들기 전 이렇게 충분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날이 날인 만큼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다져봅니다. 이날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참가를 하셨는데요. 여성 회원이 절반 이상이셨습니다. 오. 참 대단하시죠? 대단하네요. 열정적이시네요. 건강하고 좀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요. 네, 드디어 본격적인 입수가 시작되고 와. 이날 일출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구름이 많이 끼어서 해는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추워 보이네요. 네. 하지만 기다림이 간절한 만큼 만났을 때의 황홀함은 더욱 큰 법이겠죠. 뜨거운 해를 기다리며 저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 거센 물살을 가리며 3km 정도 먼 바다로 나갔는데요. 좀 더 가까이에서 해를 보기 위해 온몸으로 해맞을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참 대단하고 멋지신 분들이네요. 곧 나올 것 같은 해를 기다리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요. 2012년 임진년 새소망의 빛이 빨리 온 세상을 환하게 뒤덮기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낼 것 같지 않았던 해가 오랜 기다림 끝에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이야. 시작했는데요. 그 시각이 7시 50분경이었습니다. 네. 바다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해는 이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셨겠어요. 네. 와, 가까이서 보는 해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들 마음에도 2012년 새해망의 해가 환하게 떠올랐는데요. 이 해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올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기원해봅니다. 너무 강렬해서 빨려들 것만 같죠? 네. 그리고 힘찬 돌고래 때의 모습처럼 올해도 이분들의 멋진 활약이 그 누구보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아, 기분 최고입니다. 쌩쌩하세요. 느낌 좀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추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야,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상쾌하신데 어떠세요, 예. 기분이? 기분이요. 어떤 새해 첫날 맞이해서 해도 저렇게 떴는데요. 기분 최고입니다. 야,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 해 위를 띄웠습니다. 해가 뜰 때 그 심정. 띄웠습니다. 예스. 아, 해를 띄워서. 예, 띄우고 왔습니다. 야, 해를 이렇게 직접 바라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무근하긴 한데 네. 어쨌거나 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니까 올해 그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네.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또 영상 편지에 또 한 말씀. 영상요. 네. 예. 카메라 보시고요. 재숙 씨, 어제 올 때 사실은 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왔었는데 사실은 어제는 그 저 작년이고 뭐 어제 같은 작년 같은 그런 일이었고 올해는 우리 가족끼리 좀 더 좀 화목하고 다음에 뭐 싸움 좀 자잘한 것들은 막 없애버리고 새해에는 좀 밝고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하고 뭐 하여튼 작년에 미안해 올해 잘해줄게. 뭐 잘못하셨던 거야, 정말. 네, 선생님 2012년도 새해를 맞아서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시면서. 여러분, 흥룡의 해입니다.
흥룡처럼 용털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2012년 상사로운 기운을 전하는 흥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슬프고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고 올해는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데요. 1월 1일 의미 있는 새 아침을 맞은 이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우리에게도 2012년은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여러분, 2012년 네, 이 추운 한겨울에 네. 그것도 바닷속에서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추웠는데요. 저분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어요. 네, 네. 평소에 이 수영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체력을 키워왔겠습니까? 1월 1일 이날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이분들은 평소에 아주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분이셨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바다에서 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누구보다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수영을 계기로 만나시게 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신 끝에 생각해내신 게 바로 바닷속 해맞이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는 감동은 남다르시겠지만 이분들의 새해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실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걱정은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대금을 연주하셨던 부메랑 동호회의 재간둥이 신태섭 씨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전날 아내분과 다음날 춥다 안 춥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실갱이를 벌이셨다고 아, 합니다. 네, 이 아내분도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그렇죠. 그러셨겠어요. 하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도전한 그 모습에 아내분도 이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요 정말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요 이렇게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우셨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한 해 행복한 일,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저분들을 보면서 저도 뭐 올 한 해 뭔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야 되긴 한데 네. 그냥 뭐 어쨌든 멋지고 부럽고 그러네. 김수 리포터 어쨌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요, 건강의 법칙에 속이 꽉 찬 순서입니다. 바로 건강 탐구 생활 시간인데요. 박건웅 리포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를 또 탐구하고 오셨나요? 네, 사람들이 일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곳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잠을 자는 곳 침대인데요. 이 침대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건강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 관한 탐구 생활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루 중 가장 완전한 휴식을 선사하는 공간 바로 침대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친밀한 공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곳 침대. 침대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여 년 전 고대 이집트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 투텐차문의 묘에서 수많은 침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침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침대를 사용한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죠. 하루 8시간씩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구지만 그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정된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골라야 합니다. 자기 몸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를 선택하시는 게 최고 좋고요. 앉아보시거나 무릎을 누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점입니다. 매트리스에 눕거나 만졌을 때 스프링이 느껴지면 내장재가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소음이 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하죠. 매장에선 별것 아닌 소음이 방에선 괭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허리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건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즘에 여러 재질의 침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돌침대나 뭐 흙침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학적 측면에서만 보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얇은 담요나 이불을 여러 장 겹쳐서 누우셨을 때 정상적인 경추부와 요추부의 곡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면서 밤새 흘린 땀 등으로 늘 젖어 있기 마련인 침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땀과 각질로부터 생성된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는 동안에 흘리는 땀과 따뜻한 이불은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각질을 주식으로 하는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 균이죠. 침대 등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천식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침대 청소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의 청소를 전문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제가 침대를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 딸애가 천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프고 많이 이제 겨울철 되면 이렇게 천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강아지도 키우고 제가 나름대로 청소한다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도 진먼지 진드기가 있을 것 같아갖고 매스컴을 보면 뭐 인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각질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매트리스는 세탁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와 세균을 없애주는 친구 전용 청소기를 사용하는데요. 청소 대행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청소기를 밀어서 채취된 먼지와 세균들을 직접 확인시켜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 번 민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밀어서 채집된 먼지와 세균들입니다. 아유, 세상에. 눈으로는 보기 힘든 이 작은 진먼지 진드기는 구안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아토피라든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게 되면은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맑은 콧물 또는 입천장이나 눈 주위가 가려워지는 증상 등이 생깁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매트리스는 전문 업체 등에 의뢰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체 클리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네요. 아우 세상에 이거 보니까 기분 좋다.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요. 비용은 사이즈나 청소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4만 원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소 방법은 3면을 다 해갖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습식은 얼룩에 따라 좀 틀린데 좀 얼룩이 좀 진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친구 전용 청소기로 청소한 다음 진먼지 진드기 살충 제품을 뿌려주면 매트리스 청소는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진짜 평생 이렇게 몸에 지는 이 때를 다 벗겨내듯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제가 지금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세균 오염이나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최근엔 이런 단점을 보완한 라텍스 매트리스가 인기입니다. 라텍스는 천연 고무에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으로 먼지가 없고 벌레가 살 수 없어 일단 청결하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네, 라텍스는 고무나무 유액으로 만들고요. 고무나무 자체에 금을 구워서 라텍스 원액을 채취를 한 다음에 매트리스화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균성이라든가 위생성, 또 통기성, 또 독립적인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어린아이들, 천식이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들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도 많이 찾으시고요. 라텍스는 고무 함량에 따라 천연과 합성으로 나뉘는데요. 고무 함량 90% 이상인 천연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도 다양한데요. 매트리스 위에 추가로 놓아 사용할 경우에는 5cm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고무 유액의 그 특성상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계절적 특성이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라든가 온돌 매트라든가 돌매트라든가 이런 데서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고온이 한 약 40도 이하에서 라텍스를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라텍스와 온돌 같은 거 중간에 담요 같은 경우 하나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척을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세척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가 이렇게 직접 빠시거나 이런 부분은 되지 않고요. 통기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이렇게 젖은 수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냄새라든가 또는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늘에 말리시면 라텍스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의 교체 시기는 5년 정도인데요. 하지만 스프링 소리가 나거나 매트리스의 수평이 맞지 않을 때, 또 사람이 눕는 중앙 부위에 가장자리가 내려앉아 있다면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매트리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매트리스를 상하 좌우로 돌려 사용하면
매트리스의 힘이 골고루 전달돼 수명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밤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이 매트리스의 진먼지 진드기요? 네. 이런 세균들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마이갓 정말 놀랍군데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사람들이 자면서 흘리는 땀이 적어도 물 한 컵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이 이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나 천식, 비염 같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트리스는 세탁이 어려운 만큼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세탁 얘기를 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처음 그 침대를 샀을 때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걸 그대로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관리도 쉽고 청소도 안 해두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면 통풍이 잘 안 돼서 매트리스가 부패하고 스프링이 녹이 슬어서 오히려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매트리스의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트와 커버를 벗기고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밤이 몰라보게 깊어진 요즘 겨울인데요. 이 제대로 된 침대 관리로 다들 숙면 잘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건우 리포터 오늘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요, 살다 보면 가끔은 시간을 좀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못지않게 몸의 변화에 있어서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 소홀히 해지거나 네. 또 놓치기 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 관찰을 해도요, 건강을 톡톡히 챙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소변으로 챙기는 건강. 하루에 서너 번 이상 보게 되는 소변. 이 소변은 그냥 배출되고 마는 노폐물이 아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변의 색깔과 거품 등을 통해 알아보는 간단한 건강 체크 방법. 오늘 이 시간 신장내과 전문의 이은하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네, 이 소변은 건강의 신호등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이 소변을 잘 살펴보면 건강을 미리 챙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는 배설물이 아니라 이 건강의 지표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장내과 이은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한 것 이외에는 집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소변으로 건강을 챙겨볼 수 있다고요? 예.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한 4-5번 정도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매일 흘려보내는 소변을 단순히 그냥 노폐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간혹 한 번씩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형태, 냄새 같은 것을 유심히 관찰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유용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먼저 소변 색깔로 건강 체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개 소변이 어떤 색깔이어야지 정상일까요? 예. 보통 정상적인 소변 색깔을 표현할 때 투명한 호박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서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호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호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그 맥주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따라서 정상 소변 색깔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소변 색깔이 좀 더 연하고 묽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은 설사나 구토를 해가지고 탈수가 심하거나 아니면 밤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처음 소변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소변 색깔이 좀 짙고 황갈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콩팥이 몸에서 수분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 소변량을 줄이고자 농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색깔이 묽게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질문하기 좀 못하지만 어쨌든 두 분은 소변을 좀 이렇게 관찰하시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김수희 씨는 어떻습니까요? 네, 저 역시도 조금 무관심한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색으로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니까 더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소변이 만약에 붉은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예.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소변 색깔이 빨갛게 나온다면은 이거 혹시 신장암이나 방광암 같은 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라게 되고 이제 급히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변이 붉게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의외로 이제 몸에 있는 붉은색을 띠는 색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소변이 이제 붉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혈뇨로 얘기를 하자면은 피가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맨눈으로 보아도 아주 붉게 보이는 유관적 혈뇨와 그다음에 눈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검사를 했을 때 현미경으로 피가 섞여서 보이는 현미경적 혈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적 혈뇨도 붉은색이 조금 더 선홍색에 가깝게 밝은 색을 띠는 경우에는 출혈 부위가 병소가 방광이라든지 요관 혹은 전립선 같은 하부 요로개 쪽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이제 갈색 혹은 우리가 간장색 혹은 콜라색, 커피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둡게 나오는 경우에는 콩팥 쪽에 이제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붉은색 소변의 원인 중에 하나가 피가 섞인 혈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혈뇨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혈뇨의 원인은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암, 무슨 방광암과 같은 요로개 종양, 그다음에 흔히 또 요로 결석, 그다음에 이제 출혈성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 그 외에 이제 외상을 당했을 때도 당연히 피가 보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gE 신증이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흔히 있는 병인데 이제 그런 병에 걸린 사구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감기 몸살 같은 게 걸렸을 때 하루 이틀 정도 갑자기 소변색이 이제 붉게 나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혈뇨가 아닌데 소변 색깔이 붉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때인가요? 예, 흔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합 같은 것을 받는다고 단체로 토끼 띠띠기 같은 것을 갑자기 심하게 했을 때나 안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유격 훈련 같은 것을 심하게 받거나 혹은 아주 더운 온도에서 이제 탈수 상태에서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급격한 운동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근육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근육 색소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을 이렇게 볼 때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역시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이제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간혹 거품 목욕할 때 잔잔하게 보글보글한 거품이 위로 해가지고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소변으로 단백질이 배출되는 단백뇨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뇨라는 것은 콩팥에 병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있는 환자라고 판정을 내리려면은 최소한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단백뇨가 양성 반응을 보일 때 이제 만성 단백뇨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심한 운동을 했을 때나 안 그러면 환자가 이제 고열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고기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나서 검사를 한 직후에는 단백뇨가 조금 보일 수도 있지만 역시 이것도 한 수일 후에 재검을 하면은 정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거품 같은 것이 수일 동안 계속 보이는 그런 이제 지속적인 단백뇨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또 만성으로 콩팥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수 방관하고 귀찮다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신장내과로 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또 평소에는 없었는데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 또는 뭔가 평소와는 다르다 싶을 때는요 왜 이렇지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데요. 몇 달 전부터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이라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얼마 전부터 평상시와 다르게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남자분이신데요. 현재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신 상태라고 합니다. 환자분은 과거 당뇨병을 약 20년 전부터 알아오던 환자로서 근래에 몸이 좀 피곤하시고 소변에 거품이 좀 보이기 시작해서 혹시 당뇨 관련해서 합병증 같은 게 온 게 아닌가 검사하러 오셨습니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거품료의 원인도 이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병, 신장 등의 문제가 있으면 거품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많이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도 보이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요. 다행히 선생님께서 특별한 소견을 안 보이신다 하니까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주의하겠습니다. 정상 소변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호박빛이 감도는데요. 혈뇨나 거품료의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검사상 별 문제가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며칠 쉬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 검사를 하기 전에 거품이 보인다고 하면은 일단 단백뇨가 있는가 좀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 환자분은 보이기는 거품이 보여도 소변 검사 결과에서는 아직 단백뇨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향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신장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제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소변 검사를 해본 결과 일단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소변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또 궁금한 게 이게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소변을 채취해야 되는데 소변 채취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정확한 소변 검사의 그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변 검사를 정확하게 잘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신 소변을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람직한 소변 검사의 그 채취 방법은 먼저 소변 검사 날짜가 잡히면은 전날 과식을 하신다든지 또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 혹은 이른 아침 소변을 이제 보아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은 소변이라도 처음에 나오는 소변 줄기를 바로 받아주시는 것보다는 처음 흘려보내시고 중간 소변 줄기를 받아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어떤 질 분비물 같은 것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부 쪽을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깨끗하게 닦고 나서 소변을 받아주시고 생리기간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이 소변의 양이 궁금한데요. 소변량이 한 번에 너무 작거나 많아도 이게 문제가 될까요? 예, 그 정상적인 일일 그 성인 소변량을 평균 1000cc에서 한 1500cc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물을 뭐 더 먹나 덜 먹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으면은 한 500cc에서 한 3000cc까지도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소변량이 모아보았을 때 500cc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핍할 때 핍자를 써가지고 핍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cc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마늘자자를 써가지고 다뇨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런 그 소변량의 이상 소견이 하루 이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신부전이라든지 심부전 혹은 당뇨병, 요붕증 같은 어떤 좀 심각한 종류의 그런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변을 보는 횟수가 너무 잦은 건 어떤가요? 예, 우리 몸에 있는 그 좌우 콩팥에서는 소변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요관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방광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소변이 마렵다라는 그 요의가 느껴지게 되면은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몸 밖으로 이제 버리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방광은 그 내부에 이제 소변이 한 200cc에서 300cc 정도 찼을 때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루 정상 소변량이 한 1000에서 1500cc 정도라고 이제 보았을 때 하루에 정상적인 소변 보는 횟수는 4번에서 한 7번 정도를 잡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빈뇨라는 것은 이제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되게 자주 가기는 하는데 막상 또 소변을 보았을 때 양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고 빈뇨라고 부르는데요. 이 빈뇨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냥 화장실만 들락거리느라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뭐 장거리 차를 타고 여행하는데도 고충이 생기고, 그다음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숙면을 취하지를 못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만성 피로 같은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뇨의 이제 원인으로서는 여성분들이 있어가지고는 흔히들 그 오줌 소퇴라고 부르는 그 방광염 같은 것이 제일 흔한 원인이 되겠고, 중년 이상 그 연령대의 남자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신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예민한 성격 같은 것이 이제 일조한다고 하는 그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나 혹은 뇌졸중의 후유증 혹은 척추병변, 척추의 질환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합병이 되는 신경인성 방광 같은 것도 그 빈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신장내과 이은하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소에 어렵지 않으니까요. 소변 건강법 꼭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선물 받으실 분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챙겨보신 후에요. 건강의 법칙 게시판 들어오셔서 방송 후기나 그리고 꼭 다뤄줬으면 하는 점 등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돼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서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또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음식에 좀 손이 많이 가서 고민인 분들도 계십니다. 야식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이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요, 밤만 되면 자꾸 입맛이 당기고 뭐 군것질거리가 없나 이렇게 찾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야식 뚝, 밤참 뚝. 이제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하루 섭취량의 50%를 드시는 분들이 야식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병은 식사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삼시세끼 꼭 챙겨 드시고요. 아침은 절대 거르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건강 챙기는 비결은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요. 습관이 참 무섭죠. 네. 조금만 건너뛰기 십상이고 또 대충 넘기다 보면은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좀 고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거겠습니다. 자, 2012년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모두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